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히라가나 내 거 만들기.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어의 기초 중에 기초, 완전 생기초, 일본어의 대표적인 글자 히라가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히라가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배운 적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유아다요 활동을 통해서 느낀 건데, 이 히라가나를 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히라가나의 글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분명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말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히라가나 암기를 도와볼까 해요.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히라가나 총 2편으로 제작해 봤고요. 이 2편 다 보시면은 히라가나 완벽 독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히라가나는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약간 각이 져서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 글자는요, 외래어를 쓰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을 강조할 때 쓰는 카타카나라는 글자예요. 반면 우리가 배울 이 히라가나는 약간 부드럽게 동글동글졌죠? 이러한 모양을 히라가나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모르면 마까, 이거는 한자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동글동글한 글자를 히라가나라고 하는데요. 히라가나는 크게 50음도라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히라가나의 50음도, 그러니까 이 50개나 된다는 것 때문에 히라가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히라가나는 50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숫자 따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히라가나를 외우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히라가나를 쉽게 외우는 포인트는 총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우선 첫 번째, 히라가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모음이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으, 이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처럼 일본에서는요,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가나의 모음에는 이 아, 이, 우, 에, 오라는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국어보다 완전 간단하잖아요, 발음 구조가. 그쵸? 그러니까 꼭 외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엔 자음입니다. 자음.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음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 이렇게 있죠. 많은 만큼 여러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한텐 외우기 쉬운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본어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 일본어의 자음은요, 아카사타, 라하마야, 라와, 이거 뿐이거든요. 아카사타, 라하마야, 라와, 11개예요. 11개. 외울만 하죠? 이 일본어의 자음과 모음을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팁이에요. 근데 아이오웨오는 외우기 쉬운데 자음이 아카사타, 라하마야, 라와, 응은 외우기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치할 줄 모르지만 아가, 여기에 아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 사탕 줄게. 나 하마야. 나와. 그니까 나와. 응? 안 나와?
라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음의 순서와 모음의 순서를 외우시면은요, 일본어의 히라가나가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소리를 가지는지 파악이 한 번에 되면서 이 뒤부터는 그냥 글자 쓰는 방법에 열중하시면 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당연히 한 글자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카행에 이인 모음이 만나면 카키쿠케코니까 키가 되고, 사행에 에가 만나면 사시스세소니까 세가 되는 것처럼 아카사타 나하마 까지는요, 그냥 아이우에오 카키쿠케고 사시스세소 타치스세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지만, 야와 응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아이우에오를 다 일일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야는 야, 유, 요라는 구성을 가진다는 것과 와는 그냥 와, 그리고 야, 라는 발음이 있다라는 것과 응에는 그냥 응만이 존재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아카사타 나하마야 라와 응이라는 히라가나의 자음에 아이우에오라는 모음을 넣어서 카키쿠케코 사시스세소 다치츠테도 나니누네노 이런 식으로 히라가나의 구조를 파악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皆さん、今日は50音って言ってあーからんまで一つ一つ発音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あ、い、う、え、お、あいうえお、あいうえお、か、文化、き、く、け、こ、かきくけこ、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さしすせそ、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なにぬねの、は、ひ、ふ、へ、ほ、はひふへほ、
あひふへほまみむめもまみむめもや伝わるかなゆみたいなねやゆよあともうちょっとらりるれろらりるれろわ和音全部で51音ありますね。違うかな、50個ですかね。でも赤さたな浜やらは 10×5 で50引く22だから全部で44ぐらいですかね。違うか、22だから46か。まあ50音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多分。以上, これが50音でした. 오늘은 카타카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이 카타카나는 말이죠. 특징을 말하자면은 이거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히라가나와는 다르게 약간은 각이 져서 투박한 글자예요. 그리고 또 이 히라가나와 이 카타카나가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라가나에 맞는 그 글자가 카타카나에 일일이 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후에 카타카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카타카나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카타카나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이 카타카나는 말이죠, 힘들게 외웠다 할지라도 금방 까먹기 일쑤고, 또 이거를 분명히 외웠는데 알아요. 아는데 근데 막상 카타카나로 된 글자를 보면은 막 이게 빨리 막 머릿속에서 안 읽힌다는 그것 때문에 카타카나가 정말 어렵다. 이거 나 어떡해, 카타카나 제대로 외운 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히라가나에 비해서 카타카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다라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타카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카타카나 전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얘기와 또 이 카타카나를 켄토 센세와 같이 공부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 카타카나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이 카타카나는 말이죠, 히라가나는 모든 글자의 기본이 되는 반면에 카타카나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래어의 표기, 그러니까 외국어, 뭐 외국 사람의 이름을 쓴다든지 뭐 그럴 때, 아니면은 뭐 말을 강조할 때, 혹은 뭐 지끈지끈 막 불끈불끈과 같은 이런 이성어 의태어를 쓰는 경우에만 한해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라가나에 비하자면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중요도가 그만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카타카나가 잘 안 외워진다라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말해드릴 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직접 생활하기 전까지의 단계, 그러니까 적어도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이 N5부터 그러니까 N1까지 있는데 N1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N1을 합격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가기 전까지인 그 단계에서는요, 카타카나를 굉장히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빈번히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은 뭐 TV 이런 데서 뭐 자막 같은 데서 강조할 때 카타카나 용구가, 그러니까 카타카나 문구가 많이 나오겠지만 뭐 그게 아닌 이상 카타카나를 많이 맞닥뜨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카타카나를 그렇게 막 어떻게 나 이거 안 외워져, 어떻게 나 이거 외웠는데도 입에서 빨리빨리 안 나오고 머리에서 빨리빨리 안 익혀져 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얘기는요, 저도 일본에 가서 이거 좀 의외인데 라고 싶었던 건데, 일본 애들도 말이죠, 히라가나가 다 막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읽어요. 뭐 물론 히라가나만 적혀있으면 한자가 없기 때문에 읽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동음이어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속도가 느려져요, 한자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히라가나만 있으면은 뭐 약간 한자가 없으면 불편하긴 하되 그래도 잘 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카타카나로만 쫙 길게 막 장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읽는데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느려서 그때 느낀 게 정말 일본 애들도 카타카나 그렇게 빠르지 않구나. 그냥 카타카나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굳이 머릿속에서 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저도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카타카나는 정말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빨리 안 읽혀진다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저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이제 막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카타카나 안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타카나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지 굳이 외우더라도 금방 까먹는다, 혹은 외우더라도 뭐 금세 안 떠오른다, 금세 말이 안 읽혀진다 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음의 짐을 덜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켄토先生와 함께 카타카나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해요. 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うまいかな？日本語の森の荻原健人です。今日はカタカナを勉強していきましょう。いきますよ。あい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
たたたちちちつつつてててねてとととなななにににぬぬぬねねねのののはははひひひふふふへへへほほほまままみみみむむむめめめもももやややゆゆゆよよよらららりりりるるるれれれろろろわわわwo wo woっていうね、最後こんな感じかな。カタカナは皆さんね、カタカナ勉強するの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が、頑張って勉強してください。 여러분 오늘은 히라가나에 약간의 변형을 준 글자 타금과 반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타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타금은 탁한 소리라고 해서 타금이래요. 그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굳이 탁한 소린가? 탁탁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래 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에다가 땡땡 작은 점 이 두 개를 찍어가지고 가라는 소리로 바뀌는, 그러니까 좀 연한 소리로 바뀌는 이런 거를 타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타금은 4개의 행, 카키쿠케코 카행, 사시스세소 사행 그리고 타치츠테토
타행, 하히, 후해, 호, 하행 이 네 가지의 행에서 작은 땡땡 점 두 개가 붙여져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카행이 붙는다, 사행이 붙는다, 타행이 붙는다, 하행이 붙는다 이런 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점점 일본어를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익으면 익는 대로 머릿속에 어차피 들어오는 거지 뭐 지금 당장 뭐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 뭐 하행이 꼭 들어간다 뭐 사행이 꼭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만 익혀주세요. 나중에 일본어랑 자연스레 친해져 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타금은 대충 뭐 이런 거에 뭐 카행이, 사행이, 타행이, 하행이 붙는다더라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타금이 나왔으면은 발음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켄토 선생랑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みんな、アンニョン。ケントだよ。ケント。ケント。今日は、濁音。濁音。点々。点々。勉強していきます。が、が、が、ぎ、ぎ、ぎ、ぐ、ぐ、ぐ、げ、げ、げ、ご、ご、ご、ざ、ざ、ざ、じ、じ、じ、ず、ず、ず、ぜ、ぜ、ぜ、ぞ、ぞ、ぞ、だ、だ、だ、じ、じ、じ、ず、ず、ず、で、で、で、ど、ど、ど、ば、ば、ば、び、び、び、ぶ、ぶ、ぶ、べ、べ、べ、ぼ、ぼ、ぼ。 쓰는 방법과 발음 잘 보셨나요? 타금은 이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타금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였고, 또 이 타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정보, 두 가지의 팁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타금 중에서도 사행에 해당하는 자즈제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즈제조, 지를 뺀 자즈제조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의 자랑, 잠이나 자라고 할 때 그 자랑, 그게 다르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그냥 깔쌈한 그 자, 제이 발음인 자를 내뱉는 게 아니라 좀 더 느끼한 Z 발음인 자 발음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코츠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느끼하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제가 또 자지즈제조 그 어려운 발음 편 영상을 올렸으니까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가서 또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한 이거는 느끼하게 발음을 하고 입술 부근에서 소리가 나야 하며 진동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면 안 되고 좀 느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래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느끼하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냥 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연습을 하면서 자 뭐래? 촬영 못하겠다. 어떡해. 자랑 그러니까 자랑 다른 거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느끼하게 해주셔야 해요. 알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정보를 드리자면 이 타금에서는 시에서 변경된 지와 그리고 치에서 변경된 지 그리고 지에서 변경된이 아니고 머릿속이 계속 오늘은 헷갈리네. 그리고 스에서 변경된 즈와 그리고 츠에서 변경된 즈 이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지즈즈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아니지 네 가지 오늘은 되게 혼란스럽다. 어쨌거나 이 지지즈즈 이것들은요 결국에 지는 지고 즈는 즈예요.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인데 그냥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근원이 달라서 그냥 모양이 그렇게 다른 것 뿐이고 발음은 똑같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 지랑요 그리고 또 이 지랑요 쓰임새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시에서 변경된 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단어에서 일본어의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치에서 변경된 지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붙인 게 일본에서 지지미라고 하는데 그때 이 지지미를 그 치에서 변경된 땡땡 지를 쓴다는 것 그리고 또 치즈무 미지카와 같은 정말 좀 소량의 단어에서만 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이 시에서 변경된 지를 쓴다고 외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치에서 변경된 지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나오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해 나가면 공부해 나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큼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외워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에서 변경된 즈와 그리고 츠에서 변경된 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경우는요. 이 스에서 변경된 즈와 츠에서 변경된 즈와 같은 경우 이것도 그렇게 이 즈가 들어가는 단어라든지 츠가 들어가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외우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외워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본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 못 외우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하나하나 손수 하나하나 정말 외울 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하나 레벨에 맞게 외워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타금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로 오늘 배울 두 번째 테마 반타금에 대해서도 살짝쿵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타금은요 솔직히 타금보다도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짝쿵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반타금과 같은 경우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반타금도 히라가나에서 변형된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히후헤호라는 하히후헤호 나오는데 어쨌거나 하히후헤호 여기 하행 있잖아요. 이 하행에다가 이번엔 동그라미를 오른쪽 위에다 팍 찍어서 하히후헤호였던 게 파피푸페포라는 글자로 변형이 됩니다. 반타금은 이게 다예요. 하행에서만 일어나는 게 반타금이고요. 그러면 또 반타금에 쓰는 방법이랑 발음에 대해서는 켄토 센세랑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次は半濁音半濁音丸ね丸いきますパパパピピピプププペペペポポポはいみんな頑張って勉強してねバイバイ 여러분 오늘은 히라가나에 약간의 변형을 준 글자 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이 요음은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나눠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설명하자면 이 요음은요 카키 쿠케코 키 그리고 사시스세소 시와 같은 2단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야유요라는 글자를 플러스로 작게 해서 붙여서 그래서 원래는 키에다가 야 하면 키 안 돼 이거를 캬라는 소리 한 소리로 만드는 거 이거를 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할 거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주의점인데요. 여러분 이 요음에선 말이죠. 제가 방금 2단 동사에다 야유요가 붙는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2단 동사 중에서도 정말 이 아이오에오의 그 이와 같은 경우는요 이 요음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요음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할 것도 주의점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야유요 쪽을 봐야 되는데요. 이 야유요를 할 때 제가 작게 써서 이게 한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정말 딱 봐도 한 2분의 1 정도로 작게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절대 요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요음은 원래 키라는 게 야랑 만나서 캬가 되고 키가 또 요랑 만나면 쿄가 되고 키가 유랑 만나면 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근데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발음이 변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랑 확인을 하면 되고 그렇게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켄토 센세랑이 아니라 가볍게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 2단에는요 아이우에오에 그 2는 빼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키 먼저 넣어보면은 키는 작은 야유요랑 만나면 캬큐쿄라는 글자가 되고요. 캬큐쿄 그리고 키에다가 타금이 들어간 기도 있겠죠. 여러분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야규교라는 소리로 바뀌어요. 야규교 그리고 그 다음이 키기니까 시와 같은 경우는 샤슈쇼가 되고 샤슈쇼 시 그 다음에는 지가 있겠죠. 또 타금인 거. 그러면은 짜주조 라는 소리가 납니다. 짜주조 그 다음에 치와 같은 경우는 차추초라는 소리가 나고 차추초 그리고 지는 자주조 똑같은 소리가 나죠. 방금 전에 거랑 자주조 그리고서 니와 같은 경우는 야뉴뇨라고 변형이 되고요. 야뉴뇨 그리고 히와 같은 경우는 샤휴효라는 소리가 납니다. 샤휴효 잠깐! 그리고 이 다음에 히의 타금인 미랑 그 반타금인 피를 가지고 변형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목소리만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삐의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 삐에다가 작은 야유요가 만나면 뼈 라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피에다가 작은 야유요가 만나면 펴 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걸 깜빡해버렸네. 네, 어쨌거나 펴 라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단에는 리라는 글자도 있었어요. 라행에 오는 이걸 해보면 랴류류 라는 소리가 나요. 랴류류. 네, 요음은 진짜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주변에 일본어 잘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야, 너 이 야유요가 들어가는 그 글자를 다 대봐 이래도 보통은 키기, 시지, 치지 뭐 이런 니히, 리 이런 것들은 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2단 글자, 진짜 이만 뺀 2단 글자라는 그거에다 야유요라는 글자가 합쳐졌을 경우 이게 원래 두 글자였던 게 한 글자가 되어서 한 글자의 소리가 난다. 한 음절이 난다. 한 음절이 된다. 라고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요음은 이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네, 그럼 오늘은 아주 살짝쿵, 아주 간단히 요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요음은 크게 3가지의 포인트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단에다가 야유요를 작게 해서 붙인다는 거. 두 번째는 이 2단 중에서도 정작 진짜 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야유요를 붙일 때 본래 크기로 붙이면은 결국에 이건 요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포인트로 요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받침 역할을 하는 작은 쯔, 그러니까 지짜이 쯔, 이거를 소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 초금의 포인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작은 쯔. 이 작은 쯔는 이 바로 뒤에 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얘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쯔는요 이 바로 뒷글자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얘의 자음이 뭐냐에 따라서 얘의 발음이 결정이 나요. 그리고 얘한테는요 4개의 행, 카키쿠케코, 카행, 사시수세소, 사행, 타치츠테토, 타행, 파피푸페포, 파행 이렇게 해서 4개의 행이 오게 되는데 이때 카키쿠케코, 카행인 경우에는 K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K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말 기역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시수세소, 사행과 같은 경우는 S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옷, 이 얘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옷 발음이 나는 거죠. 그리고 타치츠테토, 타행과 같은 경우는 얘는 T니까 티읕, 이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파피푸페포와 같은 경우에는 얘는 P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피읍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냐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기에는 니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읽을 때 니 작은 쯔, 니읍 키잖아요. 근데 얘 쯔 발음이 얘 키역 카키쿠케코 키니까 카행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 소리가 나서 니끼 기역 소리가 세게 나고요. 우리말로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이싸이라는 한 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경우도 그냥 나열해서 보면은 사이라는 게 되는데, 이 작은 쯔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사에서 영향을 받아 시옷이 와서 이싸이라는 걸로 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레와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아사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아사떼 할 때 그 작은 쯔 뒤에 티읕, 시 자음이 되는 게 있잖아요. 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아사떼. 그러니까
티읕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앞서 말한 그 시옷이나 티읕이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대충 시옷, 디읒, 뭐 티읕 뭐 그게 다 그 아탈이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정식 표기로는 시옷이랑 티읕은 우리말 디귿으로 결국에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시옷 티읕 근데 이게 우리말로 디귿이래 뭐 그게 그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아시면 되고요. 기역 소리가 안 나고 디귿 뭐 시옷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빠이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득만이라는 뜻인데요. 이빠이 이것도 보면 아시다시피 맨 끝이 파행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지짜이즈 작은 쯔와 같은 경우는 피 그러니까 피읍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빠이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피읍 받침을 어떻게 해?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피읍 받침은 또 비읍 받침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령껏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키쿠케코 가행이 오면 기역 소리로 해주고 사시스세소 그리고 타치츠테토가 오게 되면은 이 사행과 타행은 뭐 시옷이나 티읕이나 디귿과 같은 소리니까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피푸페포와 같은 경우는 피에서 와서 피읍이지만 이게 비읍과 같은 소리 결국엔 똑같은 소리가 난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말해드리자면 여러분 이 찌짜이즈는요 제가 계속 작은 쯔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얘를요 본래 크기로 진짜 크게 쯔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얘는 받침 발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자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 살에 이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 작은 쯔를 원래 크기로 쓰게 되면은 이츠사이라고 아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쯔를 반드시 본래 크기의 반절은 작게 써야 해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이제부터는 켄토 센세랑 함께 방금 배운 거를 직접 단어를 귀로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つね、ちっちゃいつ見ていきます。学校学校学校日記日記日記結婚結婚結婚1歳1歳1歳欠席欠席欠席欠席あさってあさってあさって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이거 주세요合ってんのかなうちら誰もわかんないっていうね夫夫夫いっぱいいっぱいいっぱいいっぱい주세요何でも주세요 주세요 주세요ね주세요しか知らないか酸っぱい酸っぱい酸っぱい梅干し진짜酸っぱいカップカップカップカップはい皆さん頑張ってねバイバイ안녕 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초금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짜이즈, 작은 쯔는요, 바로 뒤에 오는 글자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근데 이 글자, 뒷글자의 자음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라는 거. 그리고 가키쿠 개코 카행 사시스세소 사행 다치츠테토 타행 파피푸페포 파행. 얘네들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역 시오 티읕 피읕 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서는 이 지짜이츠 작은 츠를 반드시 반절은 작게 쓰셔야지 얘가 받침 발음이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짜이츠, 이 작은 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단어 외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일단은 이런 발음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고 단어가 나올 때 하나하나 또 익혀나가는 거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발음의 제2탄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2탄에서는요. 이라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이라는 발음에 이 이라는 발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응이 응 아니야? 응이 응이지 뭐야? 응이 응 하나로 소리 나는 거지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시는 게 일본어에는 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행은 예를 들면은 아카사타 나하마야라와 응과 같은 건데요. 그 일본어의 쓰임새에 있어서 이 응의 뒤에 아행이 오나 카행이 오나 뭐 타행이 오나 사행이 오나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응의 발음, 받침의 발음이 약간 달라진다. 구분되어져서 따로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패닉이 되시고 뭐가 뭔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상태까지 이르시게 되시는데 그래서 발음에 대한 영상을 이번에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니혼고노 모리노 카코이 켄토 센세이と一緒に発音の勉強をしてみようと思うのでぜひぜひ頑張って発音の練習をしてみましょう。그 응 발음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응에 대한 그 한국식 그 설명에 대한 건데요. 이 한국식 설명에는 어떤 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응이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총 4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집니다. 이 4가지의 패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응 다음에요. 하나 가행이 뒤에 오면은 이것은 진짜 그냥 이응 소리 이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우리는 니혼고라고 하지요. 니혼고가 아니라 니혼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말을 할 때도 온가크가 아니라 온가크 이응 소리가 니은보다 조금 더 세게 납니다. 이제 두 번째 패턴은요. 사사타다나라 해의 앞에 응이 오게 되면요. 이것은 니은, 우리 받침의 니은 소리가 강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은 왜 선생님 말할 때 센세이라고 하잖아요. 이응이 들어가서 생세이 하지 않고 니은 받침이 강하게 나서 센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신세츠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場合にも親切ではなくてニウンの発音が強くて親切と言います。그럼 세 번째 패턴은요. 파파마 행이 응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의 받침인 미음의 받침 소리가 강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 걱정 신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응이나 니은 소리인 신빠이 요리모 신빠이 또 이마스. 이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이 응 뒤에요. 아하와야 행이 오게 되면요. 이게 콧소리가 섞인 그러니까 비음이 섞인 응 발음이 납니다. 응 예를 들면은요. 이 서점이란 단어에 홍야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 홍야 차이를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콧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럼 이로써 4가지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켄토 선생의 발음을 들어볼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今日はの4つの使い方を勉強しましょう。1つ目、漫画。韓国。2つ目のんの使い方いきます。漢字。
女女女今度今度今度3つ目の「ん」の使い方新聞新聞新聞販売販売販売乾杯乾杯乾杯4つ目最後電話電話電話以上4つの「ん」の使い方でした 들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라고 오히려 카오스 상태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발음은 역시나 이 응이라는 발음은요 니은, 뭐 이응, 미음, 어떨 때는 뭐 비음 소리가 강하게 난다 라는 이러한 게 있는데 실은요 한국인들이 좀 더 일본어를 일본인의 일본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한국식 문법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뭐 그런 룰 같은 것도 모르고 응다요네 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고 또한 그 일본인의 응은요 우리가 듣기에 이럴 땐 니은 발음이 더 가깝다 이럴 때 미음 발음이 가깝다 해서 나눠 놓은 것이고 그렇게 나눠서 따로 외우는 게 일본인과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와요. 하지만 이 문법 룰은요 완벽한 응의 발음과는 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어의 응이라는 발음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더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치만 니은, 미음, 이응 뭐 이러한 발음의 룰을 따라하다 보면은요 여기에 맞춰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일본어 스킬이 늘면은 감각이 이제 캐치가 돼요. 아 이건 이럴 때 이거구나 이건 이럴 때 이거구나 이런 게 캐치가 돼가지고 점점 자연스러운 일본어 발음이 본인 입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응 발음을 외우시는 데 있어서 일단 이 미음 이럴 때는 니은 이럴 때는 이응 이러한 룰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본어의 장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장음은 글자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길게 느려 말하는 걸 장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음은 한 글자당 하나하나 또박또박 한 음절을 지니는 우리나라 말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좀 어색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발음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장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회화에서는 이 장음 처리를 하지 않고 습관이 나도 모르게 막 나와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발음해버리는 그런 발음 실수를 야기하는 그런 주 범인 중에 하나가 또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장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고 오늘 배울 이 장음의 포인트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머니, 오카상, 할머니, 오바아상처럼 아당 글자 바로 뒤에 같은 모음인 아가 오게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딱딱딱딱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이 아단 글자에서 난 소리를 이 아까지 길게 탁 밀고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카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글자만 보면은 오카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음절씩 딱딱딱딱 읽는 게 아니라 아단 글자 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점으로 잡고 뒤에까지 밀어서 오카아상 오카아상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어머니라는 발음이 되는 거고요. 또 할머니와 같은 경우도 오바아상 한 개씩 딱딱딱딱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아단 글자 발을 중점으로 해서 이 아 있는 데까지 또 길게 팍 발음을 해서 오바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빠형, 오니상, 할아버지, 오지상처럼 2단 글자 바로 뒤에 이가 오는 경우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요 앞에 거랑 똑같이 2단 글자 뒤에 이가 오면 똑같이 그냥 밀어줘요 뒤로. 그래서 글자만 보면은 오니 이상 해서 5글자인데 5음절로 딱딱딱딱
팍 나는 게 아니라 이 니, 2단 글자인 니를 포인트로 잡아서 뒤에까지 팍 밀어줘서 오니상, 오니상, 오니상 이라고 길게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 오지상과 같은 경우도 오지이상이라고 딱딱딱딱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지상, 오지상이라고 이 지, 2단 글자의 지에서 중점을 딱 잡아서 이 있는 데까지 팍 밀어서 오지상, 오지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 포인트에는요, 용기, 유기, 공기, 쿠키처럼 우단 글자 뒤에 우가 오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이 우단 글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뒤까지 팍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용기와 같은 경우도 글자만 보면 유, 우, 키이지만 이 유부터 우까지 그냥 유에 있는 그 글자, 우단 글자인 유를 쾅 밀기 때문에 유기, 유기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또 공기, 쿠, 우, 키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도 여기 우단 글자인 쿠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뒤에까지 밀어서 쿠키, 쿠키, 쿠키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쿠우키가 아니라 쿠키, 쿠키, 쿠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 센세, 언니, 누나, 오네상과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번 경우는 근데 패턴이 두 가지예요. 일단 에단 글자가 오면은요, 그 뒤에 이 혹은 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글자 뭐가 되든 좋아요. 어쨌거나 에단 글자 뒤에 이나 에가 오면은요, 이것들은요 그냥 앞에 있는 에단 글자를 뒤에까지 팍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한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도 글자만 보면은 세은세이니까 센세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이 센세이 할 때 이 세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뒤에까지 팍 밀어서 센세, 센세라고 이 세를 뒤에까지 팍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언니, 누나는 오네상이었잖아요. 이것도 오네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네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뒤에까지 팍 가서 오네상, 오네상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동생, 오토오토, 여동생, 이모토, 그리고 많다, 오이와 같이 이 앞이요 5단 글자로 끝나고 바로 그 뒤를 봤을 때 우나 혹은 오가 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또 이 두 가지 패턴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요 그냥 앞에 있는 그 5단 글자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뒤에까지 팍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동생 오토오토도요 오토, 우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토에서 그대로 밀기 때문에 오토오토, 오토오토라고 발음하기 되고, 여동생 이모우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대로 밀기 때문에 오라는 이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모오토, 이모오토 이걸로 여동생이라는 게 돼요. 또한 많다에는 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오이 같은 경우에도 오오이라고 오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끊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에서 팍 밀고 나가서 오이, 오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또 켄토 센세랑 함께 하나하나 발음 체크, 단어를 봐가면서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超音の勉強です。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おばさん、おばさん、おば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は違うよ。アパート、アパート、アパート。これ、アパトじゃないです。
アパート。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じさん、おじさん、おじさん。お兄さん、お兄さん、お兄さん。お兄さん、お兄さん、お兄さん。鬼。ビール、ビール、ビール。ビル、ビル、ビル。ビールは飲み物。ケント先生は飲めない。空気、空気、空気。勇気、勇気、勇気。雪、雪、雪。ジュース、ジュース、ジュース。ジュースではないです。ジュースじゃないよ。お姉さん、お姉さん、お姉さん。お姉さんとかね、お姉さん、お姉さんではないです。先生、先生、先生。これは先生、先生ではないですよ。先生、先生。ゲーム、ゲーム、ゲーム、ゲームではないです。お父さん、お父さん、お父さん。お父さん、お父さん、お父さん。なんやお父さんって。弟、弟、弟、弟ではないです。弟ではない。弟。妹、妹、妹。コーヒー、コーヒー、コーヒー。これ、コーヒー、コーヒー、コーヒーじゃないし、コーヒー、コーヒーでもないし、コーヒー、コーヒーでもないです。コーヒー、コーヒー。ちょっとね、聞くと難しいですよね。難しいですけど、皆さんしっかり勉強してちゃんと覚えてください。バイバイ. 네, 그럼 오늘은 이로써 장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음은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적으로 말을 길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장음 처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음에서 제가 좀 더 플러스 정보를 드리자면은, 방금 전엔 제가 아단에 바로, 아단 글자 바로 뒤에 아가 오면은 길게 늘려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장음 설명을 했는데, 실은 이 장음 설명에서 하나 더 말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장음에서는요, 노바시보 또유 때 하이픈, 그 하이픈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장음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이럴 때도 그냥 게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게랑 무 사이에 노바시보를 사용해서 게무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네, 그럼 오늘은 이로써 장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이 정도쯤 하시면은 일본어의 발음 기호에 대해서는 웬만큼 이제 체계적으로 기초가 탄탄히 깔리셨을 거예요. 오늘은 일본어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는 하즈메마시테, 하즈메마시테입니다.
この初めましてという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私の経験から見れば10代の時にはあんまりにも使わなかった言葉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が20代になるとだんだん使うようになりました。本当に最も基本的な言葉なので、ぜひ覚えて活用してください。두 번째로는요, 보통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은 제 이름을 넣어서 말해볼게요. 그러면 와타시와 유하 데스입니다. 이상하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 아니야, 그거 말고 딴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거 있어 하시는 분들, 아마 그 표현은 와타시와 유하 또 모시마스의 그 도모스라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데스라는 표현을 먼저 썼는데요, 그 이유는 이 도모스의 역할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모시마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일본어에는 겸양어라는 게 있어서 이 도모스가 딱 그 겸양어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을 겸양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스는 정말 간단한 일상생활 자기소개에서 쓸 수 있지만 모시마스는 상대를 구분을 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테마의 나카니入れてくださ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데스 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인인 경우에는 중국인 데스, 그리고 미국인인 경우에는 아메리카진 데스, 일본인인 경우에는 일본인 데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회사원이에요, 난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회사원인 경우에는 가이샤인 데스, 학생 경우에는 각세 데스고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각세 데스 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어느 대학의 대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경우에는 와타시와 도코도코 대학의 학생 데스 라는 뜻으로 나니나니 대학의 학생 데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반가워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오하이데키테 우레시이 데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ここで注意してほしいことがあって、それはこの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という言葉自体が敬語なので、タメ口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注意してください。タメ口ではありません。마지막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인데, 이 단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요러시ku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는. 이 말은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 굉장히 빈번히 쓰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정말 요러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という言葉をよく使ってて、例えばバイト先で仕事を始める前だと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か言うし、あと友達の間でも発表の場合にも言います. 한국에서는 별로 안 얘기하는데 그냥 말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평상시 사람을 만났을 때 일본인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이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크게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오하요고자이마스, 오하요. 두 번째, 낮에 만났을 때 konnichiwa. 세 번째, 저녁에는 곤방와 라고 말을 해요. ここで注意してほしいのは、朝の挨拶であるおはようございますだけ、タメ口であるおはようという言葉が別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こんにちはとこんばんはは年上の人にも年下の人にも誰にでも使います。근데 대체 몇 시부터 몇 시가 아침 인사고 몇 시부터 몇 시가 낮 저녁 인사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딱히 시간을 정해놓고 인사하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상 아침이다 싶으면 오하요, 뭐 점심이다 싶으면 konnichiwa, 저녁이다 싶으면 konbanwa 라고 하면 돼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점심밥을 먹기 전엔 오하요, 점심밥을 먹은 후엔 konnichiwa,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어둡다, 이 정도면 저녁이지 하면은 곤방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에는 오하요고자이마스, 점심에는 konnichiwa, 저녁에는 콘방와 라고 인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실은 예외가 있어서 오늘은 그 예외 인사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가는 경우 혹은 일을 하러 가는 경우인데요. 저녁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콘방와도
물론 써도 되지만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거나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그날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게다가 그 시간대에 맞춘 인사에 대해서 그래도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친구들도 헷갈려요.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만약에 오후 4시가 됐는데 굉장히 어둡다. 왜 겨울 같을 때 일찍 해가 지잖아요. 뭐 그럴 때 애들도 konnichiwa잖아요. 말은 하는데 곤방와다요. 네, 이유노데 애기들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본어로 안녕 잘가 라는 뜻의 인사를 배워볼 거예요. 그 인사에는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플러스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짠해 짠해. 두 번째는 마타네 마타네. 세 번째,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번째, 사요나라というのがあります。이 자네 마타네 바이바이 이 세 가지는요 친구한테 쓰는 안녕 잘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일단 짠해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요, 일단 짠해의 그 네, 어미에 네 붙어있는 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없어도 돼요. 그냥 짜라고 해도 되니까 이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마타네가 나왔었는데 이 마타네 이 어미의 네 또한 짜네랑 똑같이 날려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마타는 이퀄 짜네 마타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다음이 이제 바이바이인데요. 이 바이바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일본 친구들 많이 쓰는데요. 여자애들은 특히 바이바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그냥 자 마타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바이는 영어기도 하지만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요나라라는 것은요. 근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뜻은 보통 그거잖아요. 안녕 진짜 영원히 안녕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요나라라는 말이요. 일상적인 인사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수님을 찾아뵈러 갔다가 교수님한테서 이제 만나고 나올 때 교수님도 저한테 사요나라라고 말하고 저는 교수님한테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거는 이따가 플러스 표현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른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또 사요나라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 사요나라란 말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거리를 어느 정도 둔 사람, 굉장히 일적인 사무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 등등에게 사요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뜻도 물론 사요나라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통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사요나라 이러면은 그거는 안녕 절교야 너꺼 잘가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사요나라 말을 혹시 고이비토 도시대 사요나라 という言葉を使うとそれはもう別れ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なのでちょっと悲しいんですけど이 사이의 말을 하면은 어쨌거나 안녕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이 된다는 거 알아줘요. 그 다음에 아까 플러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한 거 있잖아요. 그 말은 それではお先に失礼します 혹은 それではお先に失礼いたします 라는 표현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사요나라라고 하면은 저는 윗 어른에게 하는 말로써 それではお先に失礼しますそれではお先に失礼いたします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それでは 그럼 お先に 먼저 失礼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失礼いた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失礼します랑 失礼いたします의 차이는 그냥 失礼します는 그냥 말하는 경우고요. 失礼いたします는 나를 상대보다 낮춰서 되게 존중스럽게 말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제가 쓴다는, 자기 자신이 쓴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은 총 5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게에서 점원분이 쓰시는 인사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데요. 큰 표현으로서는 오늘 2가지가 있어요.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원분들이 하시는 말은 첫 번째는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조금 비음이 들어가요. 그냥 이라샤이마세. 너무 낮나? 너무 낮죠? 비음이 들어가서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라고 해요. 이 이라샤이마세라는 말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미세노店員さんが使う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に旅行とかで行くと、そのお服屋さんの
お店の前に店員さんが1人とか2人で立っていて、こうやりながらみんなに向けて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と叫ぶのをよく見かけると思い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という言葉は普通のカラオケとか普通のデパートとか、あとデパート、雑貨屋さん、そしてラーメン屋さん、雑貨屋さん、ラーメン屋さん、どうですか？いらっしゃいませという言葉は本当によく使うので、ぜひよく耳にな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2番目두 번째로는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인데요, 이 보통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러면은 감사했습니다라는 과거형의 문장이 되는데요. 가게 사람들은 보통 가게를 들어갈 때는 이라샤이마세 라고 하고, 손님이 이제 나갈 때, 손님이 나갈 때는 아리가또우자이마시타 라고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라샤이마세랑 아리가또우자이마스는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인데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꼭 외워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유하다요 키소니 홍고노 표현なので ぜひ覚えてください. 오늘은 일본어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먼저 일본어 言葉で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이타다키마스いただきますというのがあります。日本の漫画とか日本の映画、ドラマとかをよく見かけた方は、よく可愛い女の子がこう手を前に持ってきていただきますというのをよく見かけ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さにそうです。제 주변에서도本当に可愛い女の子の友達はよく手を前にこう持ってきていただきますってちゃんと言ってからお弁当を食べたりご飯を食べたりしてたので, 그게 애니메이션의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남자애들은 이타다키마스라고 해도 그렇게 손을 모은 적도 제가 본 적도 없고, 남자아이라면 모를까, 다 큰 애들은 이렇게 손 모아서 얘기 안 하고요. 보통 이타다키마스 という言葉も可愛い女の子はものすごくよく使うなという気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少しでもちょっと男らしい女の子とか、そんな男らしいじゃないけれども、もう普通の女の子とか、もしくは男の子の場合にはかなりいただきますという言葉は、本当にお店を自分で経営しているところに行かないと言わない傾向があるなということと、家族が作ってくれたら、その作ってくれた人がその前にいると、いただきますという言葉をちゃんときちんと言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じゃなかった場合には、例えばファストフード店とかレストランとかの場合には、いただきますという言葉は本当に使わないなって思ってください。그리고 두 번째로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고치소사마でした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の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言葉が잘 먹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그냥 밥을 먹고서 정말 자기 자신이 밥을 해준 사람한테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のもあるし、もしくはおごってもらった後、今日は本当に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風に言うこともあるし、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言葉は本当にラーメン屋さんとかとんかつ屋さんとかうどん屋さんとか、いろんなお店で男の子も女の子もよく使うなと思います。むしろ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場合には男の子がよく使うなという気もします。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실제 일본에 오시면은ごちそうさまでした외에도요, 고치소사마데스 という言葉をよく使います。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도 그 모양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고치소사마데시다の場合には過去形の言葉であって、고치소사마데스は現在形の言葉ですよね。だとこの2つは何が違うんだろう、過去形と現在形の違いがそんな大きいの、何がどういう風に違うのって思う方がいるかもって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ごちそうさまですにゃ、まさに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本当にごちそうさまですという言葉になって、ごちそうさまでしたは今ももちろん OK なんですけれども、食事の後、その後に
おごってもらった時には特にその口実にこの前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場合も結構多いので、ただ同じ意味の言葉なんだけれども、ごちそうさまでしたの方が口実にもよく使える言葉であって、ごちそうさまですは本当にその場その時に使う言葉だということだけ頭の中に入れてください。그런데요、女の子がいただきますをよく使ったり、男の子の方がごちそうさまでしたという言葉をよく使ったりというのを思って、言ったらいいか言わない方がいいかって日本に行ってすごい悩む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も聞いて嬉しい言葉は絶対伝え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お互いに気持ちが良くなる言葉って本当に言うに越したことないので、ぜひぜひ使ってみてください。오늘은요 일본어 표현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표현도 있어요. 일단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というのがあります。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 그리고 세 번째는 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というのがあります。그래서 오늘은 이 총 세 가지의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묶어서 알아보는 이유는 스미마셍이랑 고멘나사이가 뭐가 다르지? 그리고 고멘나사이랑 申し訳ありません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표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すみませんという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すみませんという言葉にはですね、3つの意味があります。で、それで何これって思う方も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絶対説明しなきゃいけない言葉なので、ぜひ説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세 가지의 의미의 첫 번째를 먼저 말하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저기요! 라고 부를 때 すみません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すみません이라고 하면은요, 길 가던 사람도 뒤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점원 부를 때도 すみません이러면은 뭐 하시다가 바로 하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すみません의 첫 번째 의미는요, 저기요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의 すみません의 의미는요, 감사의 의미예요. 고마워요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요, 선물을 받았어요. 상대한테 선물 받았을 때 근데 선물은 받았는데 나 지금 이 사람한테 바로 답례를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받았어. 이러면 어떡해. 너무 되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럴 때 すみません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말하면 돼요.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すみません すみません もらっていいですか いいですか いいですか 이러면서 받죠? 이럴 때 すみません 이라는 말을 감사의 의미로 쓰고요. 세 번째가 ごめんなさい 申し訳ありません 이랑 비교할 만한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すみません의 세 번째 표현은요, 미안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알바처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굉장히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돼요. 本当にすみません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 푹 쳤어요. 막 고의로 친 건 아니어도 어깨로 모르고서 푹 쳤을 때, 그때도요, すみ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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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すみません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시는 분들 이 すみません 이라고 하는 말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요, 진짜 유용합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すみません이 아닌 ごめんなさいという表現でした。ごめんなさいという表現なんですけれども、이ごめんなさいの漢字の면, 그게요, 면할 면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면하고 싶다, 許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心がこの言葉の中には入っています。なので 미안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미안하니까 용서해주세요 라는 그 표현이
含まれているので、このごめんなさいという表現はすみませんと比べるとちょっと子供っぽいというか정말 미안해 나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미안해요 라는 표현이라고 알아주세요. ごめんなさい許して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래서 이 고멘나사이 같은 경우는요 어떨 때 쓰이냐 하면은요 스미마센이랑 고멘나사이랑 그냥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스미마센은 정말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라는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 약간 조금 가볍게 스미마센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말이다 이거고요. 고멘나사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뭐 이 사람의 발을 밟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굴 때리거나 진짜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고의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래 나 잘못했어요. 근데 이러실 때 용서해요? 용서해줘요? 라는 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멘나사이 요리와 스미마센의 호가 전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申し訳ありませんという表現について説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 申し訳ありませんというのも 미안해요 라는 뜻이지만 이것은요 좀 더 격이 높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すみませんごめんなさいよりも高いレベルの謝罪の言葉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申し訳という意味自体が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그렇기 때문에 申し訳 변명 ありません 없어요. 申し訳ありません 혹은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뭐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변명거리가 없네요.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다 나빴어요. 다 나빠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나빴어. 내가 너무 나빠서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냥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요. 그냥 미안한 그 상대한테 申し訳ありません. 申し訳ございません. 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요 3가지의 미안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すみません 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였죠? 세 번째는 申し訳ございません 申し訳ありません という言葉でした. 최종 정리를 하자면 すみません というのは 그냥 많이들 생각하시는 미안해요 라는 그런 뜻이고요.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 모르겠어. 미안한 거 이런 거만으로는 끝나지 않아. 어떻게 이럴 때 쓰는 거고요. ごめんなさい 같은 경우는요. 미안해. 근데 이랬을 때 용서해줘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 申し訳ありませんという場合には本当に自分が悪くてどうしようがない本当に謝罪します土下座するくらい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로 싹 끝!